칼럼 중에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만한 게 제목이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지층의 변심은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하는 동화 칼럼인데요. 이거 쓴 사람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입니다. 언론정보학과는 옛날에는 신문방송학과라고 얘기를 했듯이죠. 신방과를 지금 이제 서울대는 언론정보학과, 뭐 다른 대학은 이제 뭐 미디어 관련 학과로 이름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 왜 요새는 신문방송학과라고 얘기를 안 하는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세태에 따라서 신문방송이면 옛날에 약간 올드미디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죠? 신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론정보학과, 뭐 미디어 콘텐츠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2012년, 2022년 정당 지지율 추이를 그래프로 쫙 먼저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권자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특정 정당 지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정당 일체감이다. 정착의 고전인 미국 유권자에 따르면 정당 일체감은 꽤 이른 나이에 형성되며 한번 형성되면 평생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당 일체감이 실제로 절대 불변일까? 라고 화두를 이렇게 던집니다. 우리보다 정당의 역사가 훨씬 긴 미국에서도 정당 일체감의 불변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마이클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정당 지지율은 영구 불변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한다고 주장했다. 또 히피 세대로 대표되는 60년대, 70년대 급격한 진보화로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할 것 같았던 미국도 지금까지 한 정당의 일방 독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2012년부터 지난주까지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한 정당 지지율을 취합해 살펴보았다. 좀 아까 그 그래프 그거죠. 지난 10년간의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과연 절대 불변의 정당 일체감을 가진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든다. 우선 10년 사이 두 정당의 지지율은 큰 변화를 보였다. 저기 나오죠. 국민의힘 계열 이렇게 색깔이 저거 무슨 색깔이라고 합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 파란 색깔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약간 보라색 비슷한 걸로 지금 나오지요. 정의당은 밑에 노란색으로 나오고 우선 10년 사이 두 정당의 지지율은 큰 변화폭을 보였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0년 사이 최저점과 최고점 간의 차이가 무려 41%포인트에 달한다. 지금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최저점과 최고점 간 차이가 38포인트였다. 해당 정당이 인기가 없을 때는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참여율도 낮을 테니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나 산술적으로는 무려 40%의 유권자가 일체감을 철회했다는 얘기다. 더구나 지지율이 하락할 때는 아주 무서운 기세로 떨어졌다. 현재 국민의힘인 보수당 지지율은 2012년 3월 이후 2016년 태블릿 PC 논란 때까지 거의 5년간 단 한 번도 민주당이 뒤진 적이 없었다. 그 차이가 26%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2016년 3월 마지막으로 40%를 기록한 후 4월 4주차로 하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한 달뿐이었다. 2016년 총선 당시 친박과 비박 간 공천 갈등의 여파였다. 그리고 넉 달 후 지지율은 바로 10%로 추락해 민주당의 역전이 됐다. 바로 이제 이것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면 양정당 모두 한 번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아주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다.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친노, 비노 간 갈등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20% 지지율에 머물렀고 태블릿 PC 논란 이전까지 무려 244주간 단 한 번도 보수당에 앞서지를 못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한 번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해 재역전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무려 245주나 됐다. 이 기간 동안 무려 190주 연속 10% 지지율을 기록했고 10% 미만을 기록한 것도 13주나 됐다. 한때 민주당의 43%포인트까지 뒤지기도 했고 2018년 8월 한당하는 정의당에도 뒤진 상태였다.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쭉 실증된 수치로 팩트를 얘기를 했고 이제 핵심은 여기에 나옵니다. 현재 여야 모두 집안 싸움이 아주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친윤과 당대표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당대표의 징계위원회도 앞두고 있다. 예, 이준석의 지금 상납 의혹 관련돼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그 징계 수위를 받을지가 이준석의 이 정치적인 미래 그리고 당대표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걸린 거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예, 그런 그 얘기입니다. 당대표의 징계위원회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 간 공방이 심상치 않다. 예, 오늘 이슈안에서 소상히 다룬 바 있습니다. 선거를 이긴 쪽과 진 쪽 모두 당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내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역설적이지만 정당 일체감의 불변성은 정당들에게 독이 되어왔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과신하다 보니 자신들의 우위가 영원하리라는 착각에 빠져 계파 싸움에만 몰입하고 있다. 지금도 여당은 지난 2번 선거의 승리,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5년간 빠져있던 승리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리 오래되지 않은 굴욕의 역사를 잇는 정당은 또다시 혹독한 250주를 보내게 될 수 있다. 250주라는 게 아까 설명한 그 수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250주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지지층의 변심은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기 마련이다. 예, 바로 지금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리고 전당대회 때 당권을 쥐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을 펼치고 있고 자신들을 지지해 줄 거라고 믿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그 착각 이런 것들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앞으로 250주 굴욕의 역사를 회복하는데 250주나 걸릴 수가 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이 마음을 변하는 것은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다. 그것을 읽지 못하면은 250주의 그 신고의 세월을 다시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의 정당 지지율은 그것을 아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칼럼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